자, 시작을 할게요. 자, 요게 이제 처음에 1번이라고 이런 게 이제 뭐 상관없어요. 저장을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버전이 틀리다 이거예요. 자, 요걸 지우고요. 네, 공면만 하나 지우고요. 자, 우리가 다 공면은 지울게요. 이거 가지고 해볼게요. 수앱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수앱부터. 이제 이거는 두 개의 레일이라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한번 해봤던 거는 하나의 뭐 가이드 레일이 하나일 때만 한번 해봤던 거고요. 자, 우리 곡면에 스왑이라고 돼 있는 애를 한번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처음에 세로 방향 윤곽, 자 싱글로 잡아서 단일 체인으로. 자, 얘가 엔터. 하나로 가볼게요. 우선은 하나로 요거를 찍으면 이렇게 가겠죠. 그죠? 이게 요쪽 가이드를 따라서, 그죠? 가이드를 따라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위에서 봤을 때, 위에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회전을 하면서 하느냐, 이동을 하면 일자로 빠지죠. 왜냐면 요게 그대로 쭉, 이게 이제 요게 가이드를 따라서 수직으로 바라보면서 움직이니까 위가 일자로 빠지게 되는 거고, 회전으로 놨을 때는 이거의 곡률에 맞춰 계속 커브가 꺾이는 거죠. 꺾이기 때문에 끝라인도 회전으로 놨을 때는 이렇게 따라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따라 들어가게 돼요. 자, 이게 하나의 수앱이었고요. 적용 한 번 더. 자, 이거 지우고요. 수앱. 자, 두 개의 커브로 가볼게요. 두 개의 레일로 바꿔주세요. 두 개의 레일로. 두 개의 레일. 마찬가지로 곡면이 떨어져 있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곡면에 딱 붙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자, 세로 방향 얘가 엔터. 가이드 한 개, 두 개를 따라 엔터 하면 요 커브가 가이드 두 개의 곡률을 따라서, 이렇게 두 개의 가이드에 따라서 이렇게 형태를 갖추게 되죠. 예? 이게 스왑의 두 개의 커브입니다. 두 개의 커브, 두 개의 레일, 두 개의 가이드를 따라서 만들어지는 역할을 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내리고요. 이게 첫 번째 거. 자, 됐고, 두 번째 거 한번 열어볼까요? 두 번째 거 화면에다가 끌어놓으세요. 그리고 아니요 하고 그냥 하시면 돼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뭐 버전은 필요 없고 하고 지워버릴 거니까 대충 내용만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얘는 이제 네트를 할 건데, 자, 얘는 네트 곡면이라는 걸로 메꿀 거예요. 가이드 곡률, 체인이 넘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넘어가도 상관이 없고 교차가 되는 커브의 곡률을 따라 만들어주는 게 네트예요. 그래서 내가 흔하게 어느 부분이 잘려 있는 홀을 뭐 메꿀 때도 사용을 하고, 자, 네트라는 기능을 한번 눌러볼게요. 네트. 자, 여기서 단일 체인은 저를 따라서 순서를 지켜주세요. 가이드 한쪽 방향, 얘랑 이렇게 그다음에 얘랑을 엔터 치세요. 4개 이상이 들어가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평균이 가로 방향이 우선순위가 되느냐, 그다음에 세로 방향이 우선순위가 되느냐. 그럼 지금 틈새가 살짝 벌어지는 걸 보죠. 우선순위가 어느 쪽이 되느냐에 따라 곡률의 형태가 바뀌어서 그래요. 그러면 평균으로 중간치 정도로 가느냐 라고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간치로 그냥 평균으로 잡아주고, 마찬가지로 한 번 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런 식으로 교차 커브를 잡아주시면 돼요. 이게 네트 곡면이에요. 커브의 곡률을 따라 그 대신 4개의 커브가 들어가야 돼요. 4개 이상의 커브가. 그 위에도 들어가도 상관이 없고요. 4개 이상의 커브가 들어와야 돼요. 무조건 교차가 돼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했고요. 하나 더. 3번이 뭐죠? 3번. 아니요.
지울게요. 얘는 처음에 커브가 가이드는 하나인데 앞에가 지금 3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스웨브를 가는데 스웨브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체인 방향, 스타트 방향이 꼭 내가 이거 도형은 여러분들 귀찮을까봐 다 끊어놓은 거 이렇게 딱 여기 딱 맞춰놓은 거예요. 스타트 방향이 이쪽이고 체인 방향도 똑같이 방향을 유지해야 돼요. 우리 로프트 할 때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 곡면에 스왑 어디 갔냐? 스왑 체인으로 자 화면을 돌려서 스타트가 여기 이 첫 번째 찍는 도형의 안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계 방향이 나오게 여기 하나 이렇게 하나 꼬이면 안 되니까 두 번째 찍는 도형의 여기 2개 세 번째 찍는 도형의 이제 여기서 스타트 했으니까 이 자리가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 확인 그리고 가이드 여기 엔터 아이고 확인인데 여기를 회전으로 바꿔주세요. 잘못 눌렀어. 회전으로 안 바뀌어있어. 다시요. 다시 스왑 누르고 처음에 회전으로 좀 눌러주세요. 지금 2개의 레일로 돼 있어서 그래요. 1개 2개 3개 엔터 가이드 엔터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제 이 상태에서 뭐예요? 이걸 솔리드로 바꾸려면 이 뚜껑 닫고 솔리드는 열려 있으면 안 되니까 솔리드로 바꾸려면은 여기 뚜껑 닫고 여기 평면 외곽 곡면으로 뚜껑 닫고 여기 평면 외곽 뚜껑 닫고 다시 솔리드 변환을 해야 솔리드가 돼요. 이건 이제 껍데기니까 틈새가 있으면 안 되니까 솔리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서피스 보면 이거 맞아. 솔리드로 바꿔볼까요? 해본 김에 자 곡면에 평면 외곽 곡면으로 요거 체인 하나 잡아주시고 엔터 곡면 적용 밑에도 요거 뚜껑 닫고 적용. 자 서피스를 솔리드로 바꿀 때는 시트가 아닌 이상 시트 열려있지 않은 시트 솔리드가 아닌 이상 막혀있는 형태로 잡으려면 뚜껑이 다 닫혀야죠. 닫힌 상태에서 곡면 솔리드 메뉴에 곡면을 솔리드 변환 솔리드 메뉴에 곡면을 솔리드 변환을 누르고 얘를 자 지금 요소가 32개가 있는데 32가 자 2번에다 갈까요? 곡면을 솔리드 변환 누르고 모델을 다 선택하고 자 틈새가 1000분의 5 이상 벌어지면 뭐 표시를 해라. 확인 V를 누르면 얘는 솔리드죠. 솔리드니까 뭐가 돼요? 돌출 컷 스왑 이런게 먹힌 반대 방향으로 관통 얘를 그냥 보기만 하시면 됩니다. 컷보디 뭐 이런 식으로 관통 잘리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이제 새로운 모양을 만들기 시작할 수가 있죠. 껍데기만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서피스에서 솔리드로 변환할 때는 열려있는 면이 없어야 돼. 안 그러면 시트 솔리드가 돼. 두께밖에 줄 수가 없어요. 두께 주면 이제 거기 다시 시작을 해야죠.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아니 열지 말고 그 다음 번 4번 이것도 스왑이네. 아니요 이거 지우고요. 스프링이죠. 금형 스프링인데 그냥 여기 보면 이게 하나씩 지우기 힘들면 여기 곡면 선택 딜리트 전체에서 여기 왼쪽 창에 여기 곡면에 화면에 보이는 전체를 선택하겠다. 시작할게요. 여기서 곡면에 왜냐면 이거는 솔리드로 생성이 안 돼요. 중복이 되면은 그래서 처음에 곡면으로 하고 솔리드로 변환을 하고 자 곡면에 스왑 얘가 엔터
가이드 얘를 따라 엔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거 라인은 스프링 라인은 이거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와이어 프레임의 밑에 보면은 여기 와이어 프레임 사각형 밑에 보면 여기 있잖아요. 헬릭스 라인 그리는 거, 나선형 그리는 거 이런 걸로 그리시면 돼요. 피치하고 회전 반경, 구배각도 이런 거 다 들어오면 커브를 그리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눌러보시면 별로 어려울 거 없으실 거예요.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다음에 로프트 나오겠네요. 로프트가 뭐가 있나? 얘는 간단한 로프트인데 로프트 여기로 우리가 이제 금형에서 공면 잡을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확장하고 롤드 로프트 롤드예요. 틈새가 벌어진 거를 좀 벌어진다기보다는 좀 끝단을 연결을 하고 싶을 때가 좀 많이 있을 때는 좀 커브를 확장도 하고 이제 확장을 이제 언트림이 안 되는 경우에는 끝단을 확장만 한 5mm 5mm 하다 보면 사이가 벌어진 구간이 생기면 롤드로 이어놓고 틈새를 메꾸다 보면 뭐 그때 이제 롤드 로프트를 좀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자, 이거는 지우고요. 지금 자, 공면에 이제 여기 보면 로프트라고 돼 있는 거 한번 눌러볼게요. 체인에서 방향이 똑같아야 돼요. 여기 두 개만 우선 이어볼게요. 어떻게 나오나 이으고 자 이게 롤드하고 로프트가 있는데 이 메뉴 안에 로프트하고 롤드하고 로프트는 공률을 가져요. 롤드는 직선, 로프트는 살짝 공률을 가져요. 근데 지금은 다이렉트로 붙는 거라 거의 티가 안 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두 개를 이었고요. 로프트, 로프트. 자 한번 해봤고 세 개를 넣어볼게요. 공면 로프트 한 개, 두 개, 세 개 엔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간에 가이드 커브를 하나 넣어서 하나, 둘, 세 개를 넣으면 좀 비슷하게 떨어지죠. 이게 로프트는 여기서 이제 티가 나죠. 롤드는 직선 형태고 위에 각이 졌죠. 로프트는 부드럽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공률을. 그래서 롤드 로프트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사이를 확장을 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롤드 로프트. 또 있나?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꼬인 것도 있고 하네. 자 우선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거 6번 마찬가지로 요걸 지워주세요. 여기 공면 전체적으로 공면만 선택, 공메뉴 선택 왼쪽 요거 누르고 딜리트. 자 이걸로 한번 해보자고요. 마찬가지로 롤드 로프트를 보기 위한 거예요. 롤드 로프트 왜냐면 롤드 로프트 공면으로 하면 왔다 갔다도 할 수 있어요. 자 한 개, 두 개, 지금 세 개, 네 개를 그냥 첫 번째는 그냥 이었죠. 이렇게 그죠? 롤드와 직선과 로프트 하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따로 가게 되면 로프트 다시 뭐 하나 여기로 갔다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죠. 거꾸로. 근데 지금은 티가 안 나네. 이렇게 해서 여기 갔다가 다시 밑에 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있어. 중복이 되죠. 그러니까 커브를 연결했다가 다시 연결을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롤드 로프트입니다. 롤드 로프트. 그 다음에 대충 보고만 넘어갈게요. 어차피 그리고 편집을 하나 해보고 공면으로 전부 다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7번에서 티가 나겠네요. 7번에서 열고 얘를 로프트로 이어보세요. 하나,
둘, 셋 하고 그냥 이으면 당연히 직사각형이 나올 테고. 한번 눌러보시면 돼요. 로프트 하나, 둘, 셋 누르면 이렇게 있겠죠. 이게 롤드면 직각 형태로 나올 테고, 로프트면 부드러운 R 형태를 가져서 나올 테고. 그죠? 얘랑 얘랑 형상이 변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세 개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게 롤드 로프트죠. 얘도 로프트네요. 뒤에 것도 로프트고, 얘도 뭐 굳이 뭐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뭐지? 우선 시간이 이제 이러니까 편집을 좀 들어가니 이거는 뭐 한 번씩 눌러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제를 우리가 끄고, 예제 아까 그 받아놓으라고 29번이 아니라 22번 받아놓으라 그랬죠. 22번 한번 열어볼게요. 다운로드. 이걸로 스케치는 놔두더라도 이걸로 이제 서피스로도 한번 그려볼 거고, 서피스로만으로도 한번 그려볼 거고, 얘를 수정을 한번 할 거예요. 수정을. 자, 이 상태가 지금 솔리드 상태죠. 자, 솔리드 상태예요. 자, 우선은 우리가 마켐에서 그린 거기 때문에 솔리드 모델링에 어떻게 돼 있어요? 디자인 트리가 있죠. 어떻게 그렸는지 우선 얘부터 지울 거예요. 자, 모델 수정에 히스토리 제거. 당연히 엔터를 치겠죠. 하면 히스토리가 이제 없어질 거예요. 자, 레벨을 10번만 켜고, 하나 복사를 할게요. 네. 선택하고 천천히 저랑 같이, 자, 천천히 찍고 마우스 오른쪽 레벨 찍고 복사 누르고 11번으로 하나 복사를 해 놓을게요. 자, 10번부터 시작할게요. 10번만 남겨놓으세요. 자, 우선은 지금은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지금은 우리가 모델 수정이라는 기능이 워낙 뭐 좋기 때문에 그냥 편집을 하면 돼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이제 X9, X9, X8 버전부터 이제 모델 수정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한 17, 18, 19, 20, 21, 22, 23, 24, 20. 아우, 거의 이제 9년 돼가네요. 9년 돼가요? 9년 정도. 자, 우리 간단하게 옛날에 필렛 하나 지우려고 그래도 엄청 힘들었어요. 네? 간단하게 필렛을 생성을 하는 거 하나 자체가.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필렛 제거 누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찍고 제거하고, 그죠? 밑에도 찍고 필렛 제거 누르고 시프트 누르고 찍고 딜리트, 시프트 누르고 찍고 딜리트하고 필렛을 다시 주면 됐죠. 지금은 간단해요. 여기 홀도 메꾸는 거, 필렛 수정, 피처 수정에 가서 제거, 요렇게 같이 연관된 걸 찍고 누르면 사라졌어요. 사라져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있고, 이제 안 될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또 안 될 경우도 생겨요. 안 되는 경우도. 그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할 거다라는 거 한번, 수정하는 거 한번 하고 곡면으로 전부 다 그리는 거 하나 하고 두 가지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우선 수정을 해볼게요. 얘 11번에 한번 열어보고. 자, 우선 이 상태가 되면 보통은 예전에는 서피스로 다시 변환을 했어요. 서피스로 다시 변환을. 12번에 저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곡면에 솔리드를 곡면으로 변환, 솔리드를 곡면으로 변환 선택을 합니다. 엔터. V 누르면 12번에 어떻게 된 게 있어요? 12번에 59개의 서피스가 들어와 있죠. 이 솔리드 지금 겹쳐 있는데 빼세요. 12번에 59개의 서피스가 들어왔어요. 얘를 지금 뚜껑을 까보면 얘 열려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이건 이따가 레벨로 바꾸던 히든으로 가던 얘를 히든이나 언블랭크 블랭크로 숨겨도 돼요. 뭐 근데 뭐 또 이따가 쓸 것 같으면 블랭크를 잠깐 해볼까요? 근데 블랭크 하면은 곡면이 겹치니까 그냥 이거 빼볼게. 지우고. 자, 뚜껑 열어보세요. 밑에 뚜껑. 자, 아까 우리가 모델 수정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를 지워볼 거예요. 자, 내가 뭘 해야 되냐? 우선 R 지워야 되니까 얘 필요 없죠? 딜리트. 이거 자, 내가 필요 없는 애들 먼저 이렇게 지울 거예요. 언트림이랑 이건 알아야 돼. 웬만하면 아시는 게 좋아요. 지우고 필요 없는 것들 여기서 보이는 필요 없는 것들 지워주세요. 중복이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워주세요. 됐죠? 밑에까지 단까지 다 알만 제거하고 위치를 좀 옮기려면 곡면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빼고 그냥 간단하게 저를 따라서 하고 한번 해보는 걸로. 자, 이 상태에서 우선 얘를 확장을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확장이 안 된다고 했죠. 곡면의 확장은 뭐라고 나온다고요? 선택해. 뭐라고? 트림되지 않은 곡면을 확장을 할 수 없습니다. 나옵니다. 그럼 저 따라서 자, 우선 이 뚜껑 먼저 깔 거예요. 이 뚜껑을 언트림이라는 기능으로 자르기 전 상태로 돌릴 거예요. 자, 뚜껑 하나, 얘. 그 다음에 얘 하나, 둘, 셋, 넷. 4개를 언트림으로 돌려주세요. 얘. 여기까지 5개죠? 하나, 둘, 4개 맞네요. 4개. 자, 언트림을 했기 때문에 인젠 확장이 가능을 해요. 그죠? 자르기 전 상태가 됐기 때문에 확장이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곡면에 있는 확장 이라는 기능으로 한 30mm씩 당겨줄 거예요. 찍고 위에요. 윗면만 끊고 찍고 위로 잘 보고 위로 클릭, 찍고 위로 클릭, 찍고 여기로 여기로 클릭. 그 다음에 얘네들도 옆으로, 얘네도 옆으로 이렇게 확장을 해주세요. 교차가 되게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커브에서 교차 커브라는 걸 만들 수도 있어요. 교차 커브라는 건 두 개의 페이스가 교차가 되는 구간에 커브를 생성하는 방법. 그러면 내가 이거와 교차가 얘네들과 교차가 되는 라인에 투영된 커브를 생성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커브로 트림이라는 걸로 자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우선 만들어는 보고 사용은 안 할게요. 자, 예를 들어 해보고 와이어 프레임에 이 커브 라인에 보면은 여기서 슬라이스 커브 밑에 보면 교차 커브 어디 갔냐? 교차 커브 있죠? 교차 커브. 자, 첫 번째 시트 얘와 엔터. 얘와가 지나는 V 하면 이 커브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얘를 아까 배운 이걸 자 아까 배운 어디 갔냐? 곡면에 어디 갔냐? 트림 어디 갔냐? 트림. 아유 맨날 쓰는 게 아니라 자 곡면에 트림 쓰고 자 첫 번째 시트만 자를게요. 첫 번째 시트 여기 엔터. 그리고 첫 번째 시트 그리고 두 번째 시트 두 번째 시트까지 찍어야 바뀌네. 하나 둘 셋 시트가 아니지 지금. 죄송해요 잘못 눌렀네. 곡면의 트림이죠. 그냥 죄송해요. 커브로 트림이죠. 커브로 트림 누르고 찍고 엔터 치고 그 다음에 커브 잡고 엔터 치고 안쪽이라고 한번 찍어주면 되죠. 이렇게 잘릴 거 아니에요. 맡긴 커브가 나오겠죠. 나머지도 경계로 다 잘라주면 되긴 해요. 그죠? 근데 이거보다 더 편하게 갈 거니까 ESC 누르고요. 이거보다 더 편하게 갈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식으로 커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둬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얘가 곡면으로 나중에 이게 그냥 모델 수정으로 안 되는데 어떻게 편집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가공을 할 때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내가 정말 필요할 때 여기 좀 당겨 놓고 여기 좀 확장한데 커브 빼고 자를까 아니면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모델 수정 여기서 이제 더 편하게 가면 곡면으로 트림으로 가는 거죠. 곡면으로 양쪽으로 가고 첫 번째 세트 엔터, 두 번째 세트 1개, 2개, 3개, 4개를 하고 엔터. 그 다음에 양쪽이라고 클릭을 하고요. 자, 첫 번째 찍은 페이스가 얘잖아요. 얘를 찍고 커브의 안쪽에 들어오게 한번 찍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찍은 얘네들에 대해서 이 페이스 찍고 아래로 끌어내리고 손 띄고 하면 이렇게 양쪽이 다 잘라지죠. 교차가 되는 애들이 다 잘라지죠. 이해하시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만. 이게 어려운 게 정상이고 정상 조금만 더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해져요. 솔리드는 금방 하는데 서피스는 조금 헷갈려요. 많이 헷갈리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를 이제 아까 지운 거를 다시 살리려 그러면 뭘로 살릴까요? 커브를 빼야 되죠. 왜? 뚜껑을 닫아야 되잖아요. 뚜껑을 닫는 건 와이어 프레임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한쪽 끝단, 이 커브 끝단이라고 되어 있는 애는 전체 끝단은 내가 찍은 페이스의 모든 엣지를 생성을 하는 거고, 이 한쪽 커브 끝단이라는 거는 누르면 내가 페이스를 찍고 커브 엣지에다 화살표를 갖다 놓으면 거기 끝단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단에 3D로 돼 있으면 곡면에 붙어 있는 커브가 생성이 되고 2D로 돼 있으면 평면상에 붙어 있는 커브가 생성이 돼요. 그럼 걔는 바운더리로 윤곽이나 바운더리 체인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찍고 위에, 얘를 찍고 위에, 얘를 찍고 위에, 얘를 찍고 위에, 그죠? 그리고 곡면에서 평면, 외곽 곡면으로, 자, 곡면에서 평면 외곽 곡면이라는 체인을 선택을 하고 잡고 엔터를 쳐주면 뚜껑이 닫히죠. 그죠? 그러면 다 막았으니까 솔리드로 바꿀 수 있겠죠? 네. 솔리드에 곡면을 솔리드로 변환을 눌러줘서 엔터 치고 V를 누르면 솔리드가 됐죠. 한 덩어리.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필렛도 가능하고 돌출 것도 가능하고 하니까 내가 다시 편집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예. 필렛도 이제 가능하고. 이해하죠? 자, 방금 거 10분 동안 방금 한 거 언트림부터 다시 한번 해보세요. 언트림, 트림, 요거 11번 가지고 11번 하나 가지고 방금 한 것들 다시 한번 해보세요. 11번 레벨에 있는